전 세계 암기왕들 100%가 사용하는 그런 네.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미지화를 어떻게 시키는가가 중요해요. 이 연상법의 특징이 복습이 한 단어당 3초면은 바로 다시 각인이 돼요. 바로 되니까. 예, 정말로 그 점수가 오르는가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4명의 학생을 뽑아가지고 네. 처음 시작부터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어. 3명이 네. 수능 때까지 갔는데 그 3명이 평균 6개월 만에 수능 평균 40점을 향상시켰어요. 야. 공무원도 최근에 네.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30점 이상 올린다는 서리업 스터디를 지금 어. 2명의 학생을 데리고서 하고 있어요. 야. 현재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본 결과 50일 만에 네. 한 명은 25점, 네. 한 명은 30점이 향상이 됐어요. 이야, 근데 예,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원조 영어 1타 경선식입니다. 현재는 경선식 에듀와 메가 공무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어를 전공하시거나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특히 공대를 나오신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이제 윗 연배시면은 지금보다 이런 어떤 공부의 인프라들이 예, 굉장히 열악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특히나 해마 학습법, 이 연상법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시게 된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좀 긴 스토리가 될 텐데. 아, 네, 말씀 주세요. 예, 제가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들어가서 네. 처음에 느꼈던 게 공대생들이 영어에 좀 많이 취약했어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공학에다가 영어까지 잘하면은 아. 나중에 큰 무기가 되겠다 해서 대학교 때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네. 군대도 카투사를 지원해서 카투사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는 변리사 잠깐 준비하다가 기술고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고시 시험 하면은 GRE 시험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단어까지 네. 나와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암기를 해야만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접두어, 어근, 그 다음에 뭐 반복해서 빨리빨리 보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암기하던 중에 연상을 만들어서 암기한 거는 금방금방 생각이 나고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연상법을 만들어서 암기를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연상법을 직접 만들어서 암기를 했거든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단어가 좀 많잖아요. 예,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암기할 거니까는 네. 그냥 억지로라도 막 네,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억지 자체가 생각이 다 나요. 다 나고요. 예, 네. 왜냐면 발음만 하면은 발음에서 힌트가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3개월치 분량을 네. 제가 연상법으로 암기하고부터는 네. 그걸 15일 만에 그 분량을 또 암기를 한 거예요. 와, 거의 뭐 기간이 6분의 1 뭐 이렇게 줄어든 그렇죠.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직접 제가 만들어가면서 암기했는데도 그런 효과가 나가지고, 이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고시반 친구들을 딱 이렇게 불러 모으고 선배도 있었고, 그래서 60단어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는 네. 한번 들어봐라. 네. 그래서 15분 동안에 60단어를 쫙 설명을 했어요. 15분 연상법으로. 동안요? 예. 네. 그리고서 그 선배 한 명을 딱 시켰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 60단어 중에서 2단어 빼고 다 맞춘 거예요. 이야, 그거 사실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 주면은 예. 그거를 뭐 한 이틀, 3일 동안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렇죠. 네. 15분 만에 그런 결과를 딱 내가지고 네. 그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야, 너 이거 책 내라 라고 바로. 해서 제가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책을 쓰고서 네. 강의를 갖다가 했는데 네. 그 메가스터디에 지원을 해가지고 딱 그때 들어갔거든요. 네. 네, 들어가서 2, 3개월 만에 제가 영어 1타 강사를 그 단어 강의로 했어요. 이야. 전체를. 선생님, 그게 몇 년도쯤이죠? 그게 2000년 2000년도죠. 예, 메가스터디가 2000년에 처음에 생겼고, 네,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일타 강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수능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선생님 그때 일타셨어요. 예. 근데 2002년도에 수능 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메가스터디가 엄청 붐이 있을 때였습니다. 예, 초반에 맞습니다. 2만 원씩 나오고 그랬는데 예. 딱 그때 제가 이렇게 외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저도 사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된다고 할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그러신가요? 그렇게 뵙던 분을 스크린에서 예. 내가 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해마 연상법으로 일타가 되신 후에 이후에는 지금 이제 경선식 에듀라 해서 따로 또 이렇게 학원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회사를.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고시 단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메가스터디 수능 단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문법 독해도 저 나름대로의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공부하면서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왜 안 알려줬지 하는 것을 다 적어 놓아 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그다음에 중학 단어, 그다음에 토익 단어, 그리고 편입 단어, 어려운 단어까지 네. 다 연상법을 계속 꾸준히 만들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어도 있고 문법도 있고 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뭐 되게 많을 텐데 그중에 단어가 영어 공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생님께서? 솔직히 말씀에 한 80% 이상이라고 80%, 생각해요.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네. 지금 얘기하면 안 믿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단어를 암기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거의 한 3년간은 하루에 최소 3시간씩은 단어만 암기했었어요. 아, 3시간씩요? 예, 그때는 이야. 영어 수학 비중이 비슷했고 네네. 영어 수학이 가장 어려웠었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죠. 예, 예. 네네. 아, 근데 확실히 우리가 뭔가 단어를 모르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뭐 문장 구조를 잘 알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선생님께서 유튜브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열공 스터디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뭔가요? 예, 열공 스터디는 뭐 열심히 공부하자. 네, 열심히 그런데, 공부하자. 제가 그 동안에 학생들을 굉장히 점수를 많이 올려왔었거든요. 네. 그럼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점수 올리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예, 한 6개월 정도면은 30점 이상은 충분히 제가 올릴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그렇게 네. 성적을 향상시켜 왔거든요. 오, 그리고 네. 공무원의 경우는 네. 3달이면은 네. 30점 이상 충분히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기존의 어떤 이 사례들이 이렇게 집적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아. 제가 그것을 진짜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네. 공부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목표 시험 때까지 정말로 그 점수가 오르는가를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작년 4월과 6월에 4명의 학생을 뽑아가지고 네. 처음 시작부터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네네. 점수 안 오르면 저는 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쵸. 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4명의 학생을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2개월 하다가 탈락을 했어요. 그 나머지 3명이 네. 수능 때까지 갔는데 그 3명이 평균 6개월 만에 수능 평균 40점을 향상시켰어요. 야, 그러면 그때는 열공어 스터디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단어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단어부터 보고? 하고 단어부터 문법 시작해서 독해, 문법 독해. 그다음에 유형별 풀이 비법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공무원도 최근에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30점 이상 올린다는 서리업 스터디를 지금 2명의 학생을 데리고서 하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번 4월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 발표 나면은 그게 네. 또 증명이 될 텐데 네. 현재 자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본 결과 50일 만에 네. 한 명은 25점, 네. 한 명은 30점이 향상이 됐어요. 이야, 근데 이게 사실 결과를 갖고 증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안 오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유명한 그 요즘 이제 일타 강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예. 점수 한 개도 안 오른 학생도 있어요 거기 예, 예. 나가. 근데 마지막 보면 살짝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참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학생들 가르치고 중간 과정 다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이제 방법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오른다. 예, 예. 저는 그런 영어 학습 순서와 네. 공부 방법에 따라서 그 효과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효율성이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는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점수가 오르고 어떤 사람은 또 점수가 안 오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방법을 쓰니까 몇 개월만 도 점수가 오르고 이거 어디서 이런 차이가 좀 나는 걸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공부의 한 70~80%는 단어 암기거든요. 때문에. 예, 단어 암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네. 저는 단어를 한 10배 정도는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오래 기억을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그래 왔거든요. 예. 선생님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그 연상 기억법, 그다음 예. 해마 학습법 이런 건데요. 예. 그거 뭔지 조금 한번 핵심적인 어떤 그 원리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암기법 같은 거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해마학습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암기를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네. 그래서 기억의 궁전 예전에 네네, 설명을 기억의 하셨는데 궁전. 네. 그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암기왕들 100%가 사용하는 그런 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그럼 이미지화를 어떻게 시키는가가 중요해요. 네. 그걸 갖다 연상법이라고 하는데 뭐 발음을 갖다가 막 심하게 훼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연상과 뜻과의 연결고리가 약해버리면은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랜 기간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연상법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침 여기 또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면은 제가 이번에 최근에 또 이제 영어 선생님 공저로도 책을 하나 내고 저는 교육 심리학 학습 기술 쪽을 다루 검토를 했었는데 예, 예. 이렇게 책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런 거 저는 하여튼
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사실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가 영어 단어 소리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냥 단어 외우고 예문 외우고 이런데 제가 선생님 책 보면서 느낀 건 항상 아 너무 좀 설명이 재밌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absurd라고 돼 있어서 어리석은 터무니없는 이런 게 absurd 머리가 없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도 한자어 같은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개념하면은 개괄적인 뭐 통념, 상념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지식들이 있는데 영어는 보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모르는 단어고 그래서 기존의 지식하고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외국인처럼 막 어근이나 이런 걸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걸로 이렇게 뭐 업서드 같은 게 머리가 없다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참 저는 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시 공부하면서 이걸 발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해 놓은 거랑 그 다음에 제가 한 2달 정도 고시방에 처박혀서 그 책을 처음에 썼거든요. 2달 정도요. 예, 그리고 수능 단어 할 때는 그 이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는 딱 보면은 바로 생각나는 단어도 있고 생각 안 나는 단어는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있는데 대부분 한 60% 정도는 한 5분 내에 다 생각이 그렇게 나는. 하시는. 근데 그런 습관을 만드셨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왜냐면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단어를 봤는데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어떻게 쉽고 재밌고 유쾌한 거랑 이미지를 떠올려서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원래 좀 다른 거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풍성하게 좀 생각하고 연결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좀 어떤 걸 딱 봤을 때 뭐 이렇게 재미나게 그 말을 가지고 말장난한 그런 데는 소질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 있으시고 장점을 또 잘 살리신 거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기도 제가 영어 단어장 책들을 쭉 모아뒀는데 특히 제가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요. 어떤 책들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진짜 단어, 예문, 뜻 뭐 이 정도만 딱딱 있고 그다음에 뭐 기출, 표시 정도 있는 책도 있고 선생님처럼 이제 어떤 연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 독보적이고 유일한 책인 것 같고 또 한편은 어근이라든지 뭐 접두사 이런 걸로 접근한 책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접두사 어근 외우면은 정복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접두어 어근도 물론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접두어 어근을 전체 단어에서 한 25%는 접두어 어근을 활용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접두어와 좋은 어근들이 어떤 예가 있느냐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접두어 on 같은 경우는 on만 앞에 붙이면은 not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말이 되기 때문에 unhappy, 불행한, unkind, 친절하지 않은,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건 당연히 사용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근이 하나의 어근에서 여러 단어가 파생됐는데 바로바로 암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port 하면은 carry, 나르다 이런 뜻이니까 import 하면은 안으로 나른다 해서 수입. 그리고 export 하면 바깥으로 나른다 해서 수출. 그리고 porter, 끝에 ER이 붙으면 사람이니까 나르는 사람, 즉 짐꾼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portable, 끝에 ABL이가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수 있는 해서 휴대할 수 있는. 그리고 뭐 transport 하면은 가로질러서 나른다 해서 뭐 운송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몇 번만 반복하면 금방 습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물론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70% 그 정도는 어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하나의 어근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어로 파생된 게 한두 개밖에 없는 어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단어를 그냥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근을 따로 암기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같은 어근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 단어들끼리 헷갈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무려 한 전체 단어에 있어서 어근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어근이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게 저는 한 70%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네요. 그래서 저는 연상법을 가지고 한 75%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정말 효과를 줄 수 있는 접두어 어근만 모아가지고 25%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symptom이라는 단어는 증상, 징후인데 그 어근책에 보면은 그 seem이 the same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ut음은 움직이다를 뜻하는 pet에서 변형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증상, 징후, 뜻으로 가는 것도 어렵죠. 어근도 뭐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은 괜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는 오히려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연상법으로
자, 심프텀 하니까 신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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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가 막 떨고 있어요. 만화를 보면은 감기 증상이 있구나. 네네. 징후가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심프텀, 신부 떠는 걸 연상하면서 하면 금방 암기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금방 와닿고 네. 그리고 이미지로 연상하니까는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리고 같은 어근에서 파생돼서 또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어근 seive는 take,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conceive 하면은 함께 취한다, 함께 생각을 취한다 해서 뭐 상상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deceive, 자, D가 다운을 보통 뜻하는데 여기선 멀리 이런 뜻으로 쓰여서 멀리 취한다 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뭐 멀리 취하면서 속이다, 기만하다. 자, 그리고 perceive는 per가 강조로 쓰여가지고 완전히 취한다 해서 감지하다인데 이건 뜻으로 가는 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다 seive가 붙었는데 어근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고 뜻으로 가는 그 자체가 연결이 굉장히 약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는 그냥 어근을 활용한 이런 것은 어근을 활용하지 말고 네. 연상법이 훨씬 더 빠르니까는 네. conceive 하면은 네. 껌 씹으면서 뭔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면 돼요. conceive, 예, conceive, 뭔가 이렇게 상상한다. 네. 예, 그래서 풍선껌 불다가 네. 풍선껌을 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 상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생각하다, 상상하다. 네. 예. 자, 그리고 deceive, 예, 속이다, 기만하다. 막 앞에선 친한 척하면서 네. deceive, 뒤에서 나를 씹어요. 뒤씹는. 이 친구가 날 속였구나, 네. 기만했구나. 네. deceive, 속이다, 네. 기만하다. 자, 그리고 perceive는 감지하다. perceive, 강아지가 팔을 씹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야 하고 그 아픔을 감지하다, 인지하다. 그래서 만화로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네.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고 또 재밌게 또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몇 개 정도 단어를 외우면 되나요? 예, 수능 같은 경우는 한 3,000개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3,000개면 충분한가요? 예, 그리고 뭐 한 2등급까지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 한 2,000개 정도까지만 암기해도 2등급까지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는 중학 네. 단어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봤을 때 보통, 중학 단어. 예, 보통 수준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3,000에서 2,000 정도 단어를 외우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들까요? 선생님 방법을 쓰지 않으면? 보통 그게 고등학교 내내 암기할 단어들이잖아요. 내내 암기하면은 예. 3년 내내 암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정말 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올해 1년은 걸릴 것 같네요. 예. 그럼 선생님 방식을 쓰면 좀 많이 빨라지나요? 많이 빨라지죠. 얼마 정도 혹시 예. 걸리나요? 그래서 제가 성적 올린 그 열공 스터디나 이런 학생들을 보면은 한 달 내에 보자마자 바로바로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 예. 너무 신기한데요, 네. 예. 그래서 그 초단기 장학생이라고 저희가 그 수능 2,700단어를 8일 내에 암기를 해서 잠시만요. 네. 8일요? 예, 8일 내에 암기해서 저희 회사에서 시험을 봐서 100점 받으면은 장학금을 주는 초단기 장학생 제도를 3년에 걸쳐서 분기마다 한 30명씩 뽑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 460명 정도를 모집을 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 몇 %나 그 8일 내에 다 암기를 했을까요? 저는 글쎄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30%? 예. 그래서 460명 중에서 96명이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100점을 받았다고? 다 맞췄다고? 네. 그렇죠. 8일요? 그렇죠. 한두 개 틀린 학생만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죠.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8일 내에 암기하는 것인데 암기가 다 끝나면 전화하고서 바로 그 다음날 와서 시험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능 단어를 4일 만에 암기한 학생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이야. 초단기 장학생들은 저희가 영상으로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으실까봐 다 영상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96명이 평균적으로 1,000단어로 환산을 했을 경우는 네. 1,000단어를 3일 만에 다 암기를 한 거예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몰래 이제 해가지고. 아까 그 열공 스터디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린 학생이 네. 2024년 수능이 8등급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요번 2025년 수능 영어가 2등급, 6등급을 올렸어요.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영단어 외우는 속도가 지금 거의 한 10배 가량 빠른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10배 이상이죠. 이상이죠, 그죠? 예, 예.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저희가 지금 좋은 얘기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 이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 그러면 이런 단어를 외웠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까먹는다. 네. 뭐 이런 경우는 없나요? 2달 뒤에 까먹는다. 그때는 잘 외워지는데 나중에 까먹는다 이런 건 없었나요? 어근으로 접두로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해도 네. 뭐 6개월 지나면은 많은 단어를 잊어버리잖아요. 연상법도 잊어버리긴 하지만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오래 기억을 하는 건 맞는데 이 연상법의 특징이 복습이 한 단어당 3초면은 바로 다시 각인이 돼요. 바로 되니까. 예, 아까 그 심프텀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심부텀. 이제 심프텀이 뭐였었지? 딱 봤자 심부텀 증상 징후가 몸에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예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를 체득하듯이 우리가 연상을 통해서 심부텀이 어떤 상태에서 쓰이는지 이미지와 느낌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체험도 되는 거죠. 빨리 떠올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 너무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이제 선생님 운영하시는 유튜브에 이제 학생들도 올라오고 했지만은 다른 뭔가 또 증명된 게 있는지 이런 좀 구독자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뭐 10배 빠르다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방송에서 증명한 겁니다. 방송에서요? 예, JTBC 방송에서 12명의 학생을 데리고서 단어를 일반 암기와 그다음에 해마학습법을 비교해 가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해마학습법으로 암기한 단어를 3.9배나 더 많은 단어를 암기를 했고요. 3.9배. 예, 그리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복습 없이 다시 테스트를 봤는데 몇 개의 단어를 더 기억하는가를 봤을 때 일반 암기보다 10배나 더 많은 단어를 기억을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10배. 그게 아까 입력을 하는 것도 좀 빠르고 쉽고 인출하거나 떠올리거나 복습하는 것도 쉬워서 좀 그렇죠. 그렇겠네요. 복습도 빠르고 사실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는 측면에 있어서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 영단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한 650명 가량의 학생이 고맙게도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 650명 평균 얼마나 더 오래 암기된다고 느끼는가? 답변이 8.4배라는 평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그럼 몇 배 정도 효과가 있는다고 생각하는가, 느꼈는가. 그래서 9.8배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 좋아요. 선생님 강의도 있으시고 책도 있으시고 그런데 내가 수능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 추천해 주실 강의라든지 책 같은 게 있으신가? 아니면은 책이랑 강의를 꼭 동시에 조금 들어야 되나요? 어떤가요? 등급에 따라서 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기초부터 단어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독해 그 다음에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가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만약에 낮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단어 중학 단어부터 시작을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이고 난 단어는 좀 많이 암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문법이 부족하면은 그 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되고 그 학생의 실력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순서는 지켜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수능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언제 내 문법 공부를 해? 하고도 독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정으로 독해를 정확하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렵고, 그래서 문법도 제대로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서 독해를 위한 문법을 공부를 한다면은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은 충분히 마스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마스터가 되나요? 그렇죠. 근데 얼만큼 하루에 만약에 2-3시간씩 공부를 한다면 가정하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과 고등학교 아까 단어장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중학 단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단어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도 이제 단어장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이제 구독자들이 보면은 항상 바로 써먹을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 뭐 보면 되냐? 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단어장만 사서 봐도 되나요? 강의도 꼭 들어야 되는 어떠세요 이거는? 근데 책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책에 있는 연상만 해도 바로바로 해서 잘 하는데 좀 보편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강의를 들으면은 훨씬 책으로 보다는 한 3배 정도 이상은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상법을 책으로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갖다 연상을 해서 강하게 연상을 해서 뜻으로 연결시키는가 이걸 갖다 혼자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 제가 그 속에서 뜻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해 가면서 암기를 바로바로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강의를 듣는 게 효과적이고요. 분량은 선생님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시간 정도 되나요? 강의가? 강의는 한 강의당 보통 한 15분에서 한 25분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 강의 같은 경우는 한 100강의가 돼요. 100강 정도? 그러면은 2,500분 정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15분에서 20분 전 공대시고 저는 수학, 산수에 지금 저희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날짜로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나.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2시간씩을 한다라고 하면 고1, 2 단어 정도는 한 12일 정도면은 12일. 예, 12일 정도 걸리고 고3 경우도 한 12일 만에 그 1,500단어를 갖다가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한다면은 물론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네네. 그런 학생들은 남들보다 뭐 접두어 어근을 활용하든 다른 방법을 해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연상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한번 여쭐게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선생님 내가 예를 들어 내 책이나 강의를 좀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좀 타겟이 있으실까요? 특정한 타겟이 있다라기보다도 네. 영어 단어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영어 공부 자체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100% 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